안녕하세요, 몬스터랩스 김재선입니다. 오늘은 랩핑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랩핑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랩핑이 도대체 뭐죠? 사실 랩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랩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관련된 랩핑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랩핑은 광고 랩핑도 있고 자동차의 색을 바꾸는 랩핑도 있고, 특수하게 자동차에서 칠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내구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들을 랩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광고 랩핑인데, 광고 랩핑은 버스 지나다니시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 있고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랩핑 필름을 프린트해가지고 시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광고 랩핑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 종목으로 하는 자동차의 색을 바꾸고 색이 혹시나 실증이 나셨다거나 도장면이 너무 안 좋아서 가리고 싶은데 다시 도장을 하기는 싫으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동차 랩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몰딩이나 아주 내구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두꺼운 필름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창틀의 중간에 B필러와 C필러의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랩핑 필름으로 씌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랩핑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랩핑의 가장 큰 장점은 원래의 색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색으로 복귀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랩핑은 시공을 했다가 다시 펴내기만 하면 되니까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색으로 돌아오는 게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간색을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체 도장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동차 랩핑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시공하셨다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떼낼 수 있는 장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페인트에서 없는 색을 구현을 한다든지, 페인트보다는 색이 더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페인트도 색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그걸 구현해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랩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메이저 모델인 3M이라는 회사 있고, 에이버리 데니슨이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가 메이저 회사로 두 군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두 군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필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색상도 여러 가지고, 좋은 색상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색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얼마든지 고르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이게 아주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페인트를 뿌려봤는데, 부스에서 페인트 뿌리면 엄청 괴롭죠. 신나 냄새도 많이 나고 가루가 날려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동차 랩핑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이시는데 뭐 냄새가 난다든지 특별하게 큰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하지 않거든요. 자동차를 한 대를 랩핑을 하시면 그 랩핑한 거를 떼어내게 되면은 좀 뭉치면 그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나 이 랩핑을 조금 더 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랩핑을 종사하시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이제 페인트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미래가 좀 밝은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랩핑한 상태가 조금 안 좋다거나 오래돼서 랩핑지가 오염됐거나 데미지를 입었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제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장점, 떼고 다시 팔면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 원 도색들은 완벽하게 보호가 돼 있는 상태니까 스월이나 기스 같은 게 날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도색을 하게 되면은 중고차를 판매할 때 중고차 딜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이거 왜 도색하셨어요? 아니면은 도색하셨으니까 금액이 뭐 1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이거는 감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사실 도색이 들어간 차는 타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그전 색이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색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그냥 원 도장을 가지고 싶어요. 원 도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구현해내기는 어려우니까요. 또 크게 사고가 났거나 그래서 도장을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랩핑 같은 경우에는
되면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내가 색을 정말 바꾸고 싶어서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질 일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분들이 많이 거래하고 계신데 사실 인기 없는 색상을 가져오셔가지고 흰색이라든지 검은색으로 랩핑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훨씬 더 이제 구매를 할 확률들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랩핑을 했을 때 페인트와 약간 비교를 하자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어필을 하고 싶네요. 세 번째로는 단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랩핑 시공은 기계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올 100% 수제작이에요. 수작업이라고 해야겠죠? 수작업인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페인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시공들이 안 힘든 시공은 없겠지만 대부분이 한 2박 3일의 공정을 거쳐서 많은 부분을 탈거하고 또 랩핑의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작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충분히 그 작업자의 작업 정신이나 마인드를 녹여낸 분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시고 정말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샵들은 그런 것들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거나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 다음 단점은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랩핑을 한 다음에 다시 원도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떼어낼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붙일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으면은 들떠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랩핑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AS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실 들뜸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지금 랩핑샵을 하시는 분들이 실력에 대한 편차들이 다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 단점은 페인트보다는 광이 좀 떨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유광 필름에 대해서만큼은 페인트보다는 광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검정색 필름도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처음 도색돼서 나와서 광까지 올린 도장면의 광을 따라가기는 조금 역부족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정도의 광은 다 나옵니다. 광 내고 유리막 내고 나왔을 때랑 비교하자면 확실히 광이 좀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수준까지 광을 올릴 수도 없죠. 자동차 랩핑 필름도 상당한 양의 광택감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더 페인트보다는 조금 더 좀 광이 좀 덜 난다. 네 번째로는 랩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흔한 거는 랩핑샵 찾아가셔가지고 비용 지불하시고 랩핑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직접 랩핑 필름을 구매하시고 칼, 헤라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직접 해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랩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몇 번 해보면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 한 가지 정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볍게 필름을 뭐 한 1m 정도만 구매하신다든지, 필름을 구매하시려고 하면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다 나와요. 마지막으로 가격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가격을 설정하는 요소는 4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랩핑 필름의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5 시리즈나 E클래스나 뭐 이런 차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가격대에 설정되겠지만 M5라든지 아니면 포르쉐라든지 시공이 조금 어렵든지 아니면 필름이 굉장히 허머나 에스컬레이드처럼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확실히 가격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이 가장 비싸겠죠. 어쩔 수밖에 없어요. 땅가 가장 비싸고 임대료 가장 비싼 곳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경기 수도권 쪽이 비싸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거기가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쌉니다. 뭐 저희가 인천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천 아니면 김포 이쪽에 랩핑샵들이 굉장히 몰려져 있어요. 뭐 안산, 수원 이쪽으로 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대가 그냥 적정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비싼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처럼 무턱대고 싼 느낌도 없어요. 경기 지역이나 아니면 인천 지역, 수원 일대에서 만약에 랩핑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너무 싼 가격보다는 회사의 퀄리티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면은 싼 이유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싸면서도 잘하는 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 내신다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시공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랩핑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랩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궁금점이 뭘까? 랩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좀 알면은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다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객관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전달해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토대로 선택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랩핑 대중화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몬스터랩스 대표 김재선이었습니다.